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속 불변의 법칙,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알 수 있듯 빛의 속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초속 2억 9,979만 2,458m로 초속 약 30만 km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초속 30만 km로 달리고 있다는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듯 하지만 지금 그 이유를 말해보려 합니다. 하루는 초속 20만 km의 우주선을 타고 있고 드림이는 그 모습을 밖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빛을 쏘았습니다. 우주선 안의 하루에게는 당연히 빛이 30만 km로 보이겠죠. 그리고 드림이에게는 우주선의 속도 20만 km와 광속 30만 km를 더해 초속 50만 km로 보여야 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루와 똑같이 30만 km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인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복잡한 방정식은 제외하고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간지연이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에게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현상입니다. 하루가 타고 있는 우주선에서 빛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 왕복하는 거리를 d라고 할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 안의 공간은 멈춰있게 보이듯 우주선 안에 있는 하루는 당연히 빛이 위아래를 왕복하는데 d만큼 이동했고 t만큼의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드림이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주선은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빛은 대각선 위아래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d의 거리가 쭉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늘어난 만큼 왕복 시간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지켜보던 드림 입장에서는 거리 d도 시간 t도 길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즉 드림이가 하루를 보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다고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루 입장에서도 드림이를 보면 드림이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다고 관찰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빨리 달릴 때 옆차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즉 빠르게 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이것을 시간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길이 수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태양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주선의 속도를 2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10초 만에 태양에 도착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드림이가 보기에 하루는 시간지연의 효과로 12초 만에 도착한 것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동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즉 하루는 속도 20 곱하기 10초, 200만큼의 거리를 이동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드림이에게는 속도 20 곱하기 12초, 즉 240의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드림이가 보기에 지구와 태양은 정지해 있으며 실제 길이는 240이었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하루는 거리를 200으로 느끼고 있었죠. 즉 빠르게 이동하는 관찰자의 거리는 수축된다. 이것을 길이 수축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이처럼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의 두 현상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가 빛의 속도를 측정할 때 그 속도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만듭니다.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고 시간이 변하기 때문이죠. 이제 광석은 왜 항상 일정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광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초속 30만 km로 달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광속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라는 차원을 더하여 4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죠. 여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3차원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의 선을 하나 더 그으면 4차원의 시공간 그래프가 되죠. 여기서 이 설명에서는 필요가 없는 두 개의 선을 지우고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차원 시공간에서 운동은 4차원 속도로 표현됩니다. 이 4차원 속도의 크기는 항상 빛의 속도와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정지에 있는 물체는 3차원에서는 움직이지 않지만 이 시간축을 따라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죠. 하루와 드림이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드림이는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빛의 속도 c는 광속불변의 법칙으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두 사람의 속도는 c로 같습니다. 드림이는 공간의 이동이 없이 시간의 축으로만 2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미국을 가기 위해 공간 쪽으로 방향을 틀었겠죠. 그리고 조금 전 말한 대로 c의 길이는 일정해야 하므로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축을 보면 1.732초가 나오게 되죠. 드림이에게는 2초가 흘렀지만 하루는 1.732초 만에 미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빠르게 이동하면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또 빠르게 이동하면 거리는 수축된다.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이 이 이론으로 증명이 되듯 우리는 시간축으로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4차원의 시공간 속에서 항상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공간축으로 방향만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동차의 엑셀처럼 우리가 속도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는 공간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질량을 가진 만물은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질량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시공간의 시간축으로 빛의 속도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4차원의 시공간에서 우리는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일까요? 각 종교에서는 깨달음, 진리, 본질이 빛으로 상징되어집니다.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상징하며 무지와 번뇌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우리 자체가 빛이라고 하고 있죠. 이 세상 모든 현상은 의식의 표현이며 고유한 실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외부 세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이 그대로 투영되어진 것이 지금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존재로 태어났으며 지금도 빛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순간에도 시간의 축을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빛에도 에너지의 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에너지의 양은 많아지며 또 밝아질 것이며 낮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의 양은 서서히 줄어들어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며 또 성장하며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빛을 조금씩 잃어가고는 있지 않으신가요? 항상 마음을 밝게 하여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면 빛의 에너지는 얼마든지 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된 내면은 세상 모든 빛이 나를 도와주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속불변의 법칙,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알 수 있듯 빛의 속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며 초속 약 30만 km입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이것을 시간지연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관찰자의 거리는 수축된다. 이것을 길이 수축이라고 합니다.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의 두 현상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가 빛의 속도를 측정할 때 그 속도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만듭니다.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고 시간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차원의 시공간에서 시간의 축으로 광속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우리는 의식의 성장으로 빛의 에너지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된 나의 내면 에너지는 세상 모든 빛이 나를 도와주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의식의 성장으로 나의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추는 미래를 창조하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행복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